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편견 없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편견이 올라와 상대방을 나의 잣대로 판단해서 경청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네, 편견 없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방법이라 그러신 건데, 그 편견이라는 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선입감, 내가 상대방에게 투사해서 보는 어떤 견해의 그 대상에 투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또 내가 어떤 상대방의 얘기를 듣다가 보면은 내가 듣고 싶은 말 선택해 듣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본인들은 그를 알아채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마 경청을 잘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상대방의 그 나의 잣대의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볼 때가 그 느껴지면 이제 경청이 완벽하게 잘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질문인 것 같은데, 보통의 우리가 경청이라는 의미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듣는다는 것은 내 생각에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를 사실은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잘 갖고 있는 지식이나 또 경험된 기억들, 나라는 의미를 먼저 부여받는 이 부분은 편견이 생기는 부분의 한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편견이 뭐냐? 편견이라는 것은 한쪽에서만 보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이게 바로 편견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림으로 비유한다면은 산을 그리면 동쪽에서 그렸다, 서쪽에서 그렸다, 남쪽에서 그렸다. 그러면 어느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동서남북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면 산의 모양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보고도 어느 위치에서 보는 것이냐에 따라서 산의 모양이 달라 보이는 걸 우리는 A 동쪽에서 본 사람은 이게 진짜 내가 그린 이 산이야. 서쪽에서는 아니야, 이게 진짜 산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동서남북에 그린 모든 사람의 산의 위치가 달라서 서로 다른 그림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진짜라고 여긴다면, 사실은 다 진짜를 말하고 있지만 모양과 형태, 자기 관점, 내가 경험되진 기억, 그러니까 눈, 귀, 코, 입, 몸, 뜻으로 정보를 얻어서 대상과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습득하고 교육받고 훈련되는 익히는 과정이 생기면 내 몸에 데이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데이터로 들어오게 되면 그 데이터는 곧 나라고 인식하는 과정이 나에게 생기게 되고, 그것을 한쪽 면으로 보는 관점에 경험되는 자신의 입장에서 보는 것, 이것을 편견이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프레임이 세워졌고 프레임대로 상대가 볼 수 없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가 얘기할 때 선택 듣기를 하게 되고, 선택 듣기를 하게 되면 그 선택 듣기의 관계 속에 나도 그 몸을 내다 보면은 그를 완전하게 볼 수 없고 그 편견 속에 한쪽 면만 그를 보게 되는 과정이 생기니까 불편하다는 그를 알아차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알아찼다는 것은 대단한 성장과 발전인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신의 편견이 있다는 것을 알아본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이 공부의 시점 중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다. 우리가 상담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있는 사람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말을 할 때는 내가 내담자가 되는 거고, 내가 상대방을 들을 때는 경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상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사업에 가서 상대 얘기를 브리핑하면 내담자가 되는 거고, 내가 그 말을 들어주고 있을 때는 나는 상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누구를 만나든지 상담 내담자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것을 그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순수하게 그대로 그 프레임 없이 편견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 또 그 편견을 받아본다는 이 부분은 내가 편견에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그 관점으로 보는 안경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견을 본다는 이 부분은 내가 편견이 생긴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게 금방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편견의 구조가 어떻게 생긴지 알면 내가 경험된 기억 구조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경험되어진 기억의 구조를 바꿔준다면 새로운 경험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얘기를 같은 얘기를 어떤 입장에 내가 갖고 있는 눈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에 들리는 말이 달리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이 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둘이서 들어요. 들으면은 한 사람은 이 사람 얘기를 야, 그건 이렇고 이런데 왜 너 왜 그랬어? 그러면 한 사람도 아니야, 이게 맞아. 또 이렇게 그럽니다. 그러면 같은 얘기를 듣고 누구는 아니라 그러고 누구는 기다고 하는 이런 뭐야? 바로 서로 보고 있는 선택 듣기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그 같은 얘기를 다르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하는 이 부분을 100% 그대로 그 마음을 들어줄 수 있다는 부분은 대단한 그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오픈마인드가 돼야만 가능한 부분이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내가 편견으로 듣고 있고 그런 선입감으로 갖고 있다는 이 부분은 굉장히 그 귀한 발전의 그 도약이 되기 때문에 그 편견 자체를 이해 못하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내가 상대방에게 그 판단해서 볼 때, 나의 잣대로 판단해서 볼 때 경청하기 힘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손님이 주문을 하거나 무엇을 요구할 때 왜 저런 걸 좋아하시지? 이게 더 좋은데? 자기가 이제 어떤 것도 주문받아서 뭐 옷을 만든다든지 또는 음식을 만들자 할 때도 이런 음식이 더 좋고 영양가 좋은 건데 저런 걸 먹으려고 그러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자기 기준의 잣대로 상대방을 보게 되는 거. 우리가 보통 음식 먹을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야 이게 짜냐?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생각할 때 그러죠. 나는 싱거운 걸 좋아하는데 쟤는 짠 걸 먹네? 그러면 싱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짠 거 먹는 걸 이해 못합니다. 대신 또 짠 거 먹는 사람은 싱거운 사람 보고 아유 싱거운 거 어떻게 먹어 이거를?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래. 내가 왜 짜게 먹게 됐는지를 잘 알아채질 못해요. 내가 언제부터 이거를 짜게 먹게 됐는지 또는 싱거운 것을 어쩌고 싱겁게 먹게 됐는지 그게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편견이라는 이 부분은 내가 어떤 편견을 갖고 있고 어떤 프레임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내가 경험된 기억 속에서 갖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편견을 하게 되면 나의 잣대로 판단해서 볼 때가 많기 때문에 경청하기 힘들다는 얘기는 이미 그걸 알아차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편견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험의 토대로 살았고 어떤 토대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보게 되면 그걸 나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가 아니라 경험되어진 어떤 업식에 의한 카르마에 대한 형성을 우리는 나라고 인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갖고 있거든요. 친구 만날 때 캐릭터, 또는 뭐 사랑하는 애인을 만날 때 캐릭터, 또는 내 남편을 만날 때 캐릭터, 자식을 만날 때 캐릭터, 또 초, 중, 고다 캐릭터, 이렇게 캐릭터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때 이미지가 틀리거든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뭐 인상파라는 이런 그 부류 하나가 있는데 그 그림의 장르는 새롭게 생긴 장르이기도 해요. 왜냐면 인상파는 뭐냐면 내가 눈이 이렇게 어떤 선입감으로 뭘 보든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려서 그냥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 현실하고는 안 맞을 수 있죠. 그게 인상파입니다. 어떤 인상이 느껴져서 그 특징만 잡아서 그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프레임이 돼버리고 그 프레임을 그 느낌을 굉장히 그림에서는 이제 높이 평가해주고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 세계를 저 사람의 정신 세계는 저렇게 보였어 할 때 그 사람 세계는 저렇게 인상이 찍혀져서 저런 인상파적인 그림을 그렸을 때 그 프레임, 그 편견, 그 선입감이 뭐냐 이걸 보는 거죠. 근데 그걸 보이지 않는 자기 눈에서 보는 걸 그대로 그린 이 형식을 굉장히 높이 사겨 보는 겁니다. 그 그림에서는. 근데 상담에서는 진정한 마음으로 본다면 그것은 내가 어떻게 그 인상적으로 느끼는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느끼고 그걸 보게 되는지 이 부분 잘 모르거든요. 다만 이제 그림에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 부분이 표현력 이 부분을 창작 또는 창의적 이 기존에 똑같은 이런 그 형상에 나와 있는 눈으로 보이는 모든 이 자연의 모습은 한 장소에서 보면 똑같이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한 장소에 다른 그림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특징적으로 굉장히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창작으로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을 나라고 인식하는 부분을 계속 갖는다면, 그는 또 이제 같은 장소에 똑같은 걸 봐도 내가 그런 프레임을 벗어나 또 새로운 걸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작으로 보게 되는 것이 인상파 그림이고, 편견에서는 내가 그걸 고정적으로 계속 상대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 어느 한계하는 부분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쟤는 말해도 소용없어. 고집이 생겼다든지 어떤 자기 그 프레임을 확실히 갖고 있다든지 편견을 확고부당하게 지고 있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을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이 그 편견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자신이 파악하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그런 관점에서 보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 물이 이렇게 있으면 물 수면 위에는 인식이지만 그 수면 밑에는 이제 무의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식적인 부분은 겉도 들어가는 편견적인 인상적인 부분에 그 9분의 1 정도 빙산 일각 가치를 인식하는 부분이고, 그 편견적인 부분으로 내가 알아채는 부분으로 가져가서 진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 숨어있는 이 쭉 내려가는 이 잠재의식적 부분까지 보기는 어렵죠. 그 때문에 그걸 투영해서 볼 때는 상대방이 얘기하는 심층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단어나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의 선입감을 내가 투사하거나 편견적인 부분을 대립해서 그 부분을 본다는 걸 알아차렸으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관점은 뭐였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걸 투사하는 부분은 편견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본인을 먼저 파악하는 방법으로 들여다보고 또 상대를 통해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잊혀지게 됩니다. 내가 편견이 드러나고 선입감으로 판단해서 보면 경청하기가 힘들어지는 이 부분은 내가 그에게 투사하는 부분이 어떻게 고정되어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없어지는 부분은 간단해요. 내가 어떤 편견을 갖고 있다, 뭐 했다고 알아차리면 되지만 알아채지 못할 때는 그냥 고요하게 그냥 잔잔한 호수가 이렇게 달빛을 담아내듯이 그대로 비춰지잖아요. 출렁이지 않는 물은 출렁이면 달빛이 그리지만 고요하면 즉 달빛이 당기잖아. 그리고 그 거울이 돼서 상대를 비춰보는, 내 눈에 마음의 거울을 만들어서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의 갖고 있는 관점이나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되죠. 내가 선입감이 생기지 않고 편견을 그를 투사하지 않게 되므로 그를 분명히 보게 되면서 무의식의 그 앞에 나오는 단어나 이런 것으로 그에게 전달해서 내가 그래서 어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무의식에 숨어있는 부분까지 보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단어나 어떤 걸 설명하거나 지식을 전하거나 가르치려는 부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모습대로의 그에 투영되면서 상대방의 것을 스스로 경청된 부분에 대해서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 감동하게 되고 스스로 변하는 과정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게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울이 되면 그대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관점을. 그러니까 나도 내를 보려면 상대를 통해서 그대로 비춰지는 투사되는 상대방이 있다면 내가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선 앞에 앉으면 자신이 비춰지는 까닭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명상심리적인 요건의 그 사고의 패턴과 그 부분을 갖는다는 것은 인지심리적인 부분이 아니고 내가 뛰어넘는 바로 거울이 되고 또 맑아지는 과정에 생기는 속에서 가는 이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래서 늘 어떤 일이 있으면 기술적인 부분이나 어떤 어떤 공식 쪽에 숨어 있는 이 부분을 지식으로 습득하게 되면 언제나 똑같은 부분을 만들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식을 만들 수 있고 그 구조를 내가 새롭게 그때 마음 창의로 쓸 수 있는 그런 문을 여는 마음의 눈을 가진다면 아마 새로운 그 편견 없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눈이 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